자, 이번에는요, 우리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자, 어떤 아이디어가 또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죠?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다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주로 했던 일들이 예. 브랜딩을 했던 거고, 그런데 요즘에 좀, 이게 왜 나오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그러다 본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장님이 어디 해외를 가셨다가 이제 잠실에 야구장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거기를 이제 복합단지로 만든다고 해서 얼마 전에 났었어요, 얘기가. 근데 야구장을 돔으로 만든대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팀을 좋아하니까, 서울에 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야구하지 하다가, 추억에 젖었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쪽 관련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이 왜 야구장만 하는 게 아니라 호텔도 짓고, 네. 또 근처에 막 전시관 있잖아요. 그 코엑스라는 데 아시죠? 당연히 알죠. 네. 코엑스가 원래,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 아세요? 원래 이름이 코엑스에서 영어가 예? 코엑스에서 코엑스로 바뀐 거예요. 뭔 말인가 하죠? 무슨 말씀이시죠? 예전에는 예. 코리아 엑시비션 센터라고 해서 그럼 K? 한국 전시장이었습니다. KOEX. 네. 그랬어요? 네. 근데 98년에 예. 우리나라에서 아셈 회의가 열리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마이스라는 게 이제 떤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COEX. 그래서 컨벤션 앤 엑시비션 해갖고 네, 그래서 코엑스로 바뀐 겁니다. 마이스 안에 거기 컨벤션이 네.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뜨는 거죠. 그래서 예. 야구장도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잠실을 아예 복합 마이스 단지로 만든다. 왜 코엑스 얘기를 또 드렸냐면 제가 여기서 코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 코엑스라는 이름을 네. 만들고 저 디자인을 하고 코엑스 가면은 그 당시에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복합몰이 생기면서 그때 참여했던 설계회사가 히림이라는 회사였고 예, 아시죠? 앞서 방금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가면은 사람들의 행동이 글을 보고 이렇게 빨리 하는 것보다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차 구역을 색깔로 나눈 게 처음 나온 게 거기예요. 그 아이디어를 혹시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자랑도 좀 하고 네.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간단하게 저희가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다루는 거지만 예. 최근에 또 대통령이 유행 가서 뭐 하십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오늘 다 나왔던 네. 얘기가 다시 네. 또 나오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 옵니다. 치밀하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된 거죠. 예. 허술해 보여도.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전시회를 자꾸 유치하려고 할까? 왜냐면 이게 뭐라고? 네, 이 정치의 그 편을 떠나서 네. 왜 저거에 우리 세금 써 자꾸 그러는데 전시만이 아니에요. 네. 야구장도 지금 야구장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본의 도쿄돔을 가면 도쿄돔 옆에 놀이공원 있고 호텔 있어요. 네. 네. 야구장 와서 지방에서 와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잖아요. 거기 일본에. 예. 지방에서 와서 그거 보고 집에 못 가잖아요. 호텔에서 자고 아. 다음 날 그냥 가 여기 놀이공원인데 놀고 가. 네. 그래서 다 돈을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부산 엑스포를 하는 이유가 네. 그냥 와서 전시를 보고 가 아니죠. 네. 와서 부산 주변에 관광지도 숙소도 만들고, 많고 예. 얼마나 좋아요. 뭐 맛있는 집도 많고. 근데 또 공연장도 만들어 놓으면 그때 마침 공연을 하면 또 집객 효과라고 하나요? 그게 또 그렇죠. 극대화되고 이런 걸 노리는 게 이제 마이스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짝 네. 겉만 핥으려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마이스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한 설명부터 또 이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이야기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이스가 뭐냐면 예. 미팅,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 투어라고 해서 이제 목적을 갖고 오는 여행들,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앤 엑시비션에서 예. MIC였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모여서 종합적으로 이제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산업들이 과연 그러면 돈이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를 지금 막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네.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전문가들이 이걸 한 건데 총 사업비가 한 5조 가까이 투입이 된대요. 추산이 조 되는 단위로. 게. 네, 경제적 효과. 예. 네, 이게 물론 경제적 효과는 당장 돈이 손안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 알고 보면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뭐 호텔들이나 이런 뭐 공장이라든가 다 뭐 또는 땅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다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마 61조 정도로 지금 추산된대요. 와, 정말 현재 기준. 대단하군요. 네. 그리고 고용 창출이 또 되잖아요. 예. 네, 우리 지금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람객 수가 한 3,500만 명이고, 3,500만 명이요. 네, 이 정도를 좀 오게 하려고 한대요. 와. 근데 그때 한 번에 올지 안 올지는 예. 저도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투자 비용 대비 기대 효과가
12배 정도 난다고 합니다. 이러면 뭐 투입 충분히 할 만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순위도 뭐 G20에 낄 정도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 탑 10 안에 지금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네. 국가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국격이 올라가고 국력도 향상되는 이미지 컨설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인지 이게 특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 전시, 마이스 이런 관련주들이 어떻게 나와 있을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뭐 말하면서 히림이라는 종목을 이제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저는 쳐다도 못 보던 회사였고 저는 그때 꼬맹이 시절이니까 뭐 히림이라는 회사도 이제 설계 쪽에서 특화된 그 기업이죠. 왜냐하면 히림이 전시관도 이렇게 이 센터 뭐 킨텍스니 코엑스니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 공항을 설계하는데 탁월한 회사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공항을 설계하는데 히림은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건설 회사가 좀 필요하잖아요. 또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 만드는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덕신 하우징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전시 관련 회사로만 국한을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뭐 넘버원이라고 하는 시공테크가 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작은 회사하고 아직 실적에 대한 신뢰는 못 받고 있지만 뭐 메세 이상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잠실 야구장의 주 사업자가 이제 한화예요. 네. 한화 같은 뭐 대기업들도 혜택을 받는 거고 건설 회사들 있고 또 항만을 만드니까 그 신항만 관련돼서 뭐 스마트 항만 물류 관련된 회사들 뭐 KLS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회사들 보안 회사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이게 부산에서 이제 한다는 거를 가정을 해서 또 말씀드리면 가덕도 신공항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땅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 근처에 이제 보면은 뭐 우수 AMS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화금속 그다음에 뭐 부산산업, 뭐 삼부산업 이런 회사들이 또 그 주변에 또 동일제강도 그렇고 땅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스 산업 때문에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주가에 이제 그 땅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받는다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하나가 뭔가 행사가 되면 지금 오사카가 아마 25년도에 오사카 박람회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어쩌면 벤치마킹해서 이제 또 활용을 하겠지만 그걸 기획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의 제일기획 또는 그 이노션. 네. 네. 이런 광고 대행사들이 있고 뭐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이벤트만 또 전문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예전에 몸담았던 이제 이 브랜드 컨설팅 하는 회사들도 여기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봐도 뭐 땅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이런 회사 빼고라도 고용이 창출되고 또 이 영업 활동이 잘 되는 회사들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시산업, 이 마이스와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그 뉴스와 함께 관련주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